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22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아 증시를 볼 텐데 그 전에 물론 충분히 이미 아시겠지만 미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보시다시피 언제 빠졌냐는 듯이 여기에 시가까지도 뚫으면서 지난밤에 양봉을 출현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뭐 다우뿐만 아니라 미 증시 다른 증시도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 플러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반등이 진행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회복을 한 흐름이 나왔고, 약간 좀 어제 이거 하락이 있었나? 약간 요건 그런 느낌도 나오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약간 뭐랄까요, 거래일수만 찍히고 별 변화가 없던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뭐 그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유입돼서 상승이 또 그만큼 또 강하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또 한 가지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만든 배경에는 일본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BOJ.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봤을 때는 시장이 지수가 빠지면은 물론 해당 부분 니케이 225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토픽스라는 다른 이제 일본 증시의 지수를 그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은 거의 다 겹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이제 특정 선 이상으로 좀 빠지면은 매수를 ETF를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ETF 결국에는 ETF라는 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이제 펀드를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상장을 시켜놓은 건데, 이 ETF라는 게 결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증시를 떠받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뭐 적절하지 않나 싶고, 그런 가운데 전일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안 샀다고 한 6월 1일 날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어제 다시 뭐 부각이 되면서 또 하락을 더 끌어낸 부분도 있었는데, 어제 샀다는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중앙은행이 증시를 받친다? 하여튼 재미난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했고, 당연히 뭐 도요타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자동차 업종을 굉장히 선호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심천도 뭐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상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뭐 양봉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살짝 올려놓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섬서흑묘라고 해서 이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해가 아닌 심천 증시에서의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에너지 쪽인 에너지 관련 종목인 요 종목, 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여기 심천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기록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 좀 독특한 게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섬소음료의 흐름을 좀 장기적으로 과거의 흐름을 좀 따라가 주지 않을까. 오늘 뭐 두 종목이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얘를 좀 선행으로 해서 약간 따라가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가 좀 기대되는 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트를 좀 더 다시 좀 살펴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 일봉상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뭐 고가를 뚫어놓고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큰 흐름상에서 굉장히 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살짝 뭐 중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어떻게 흘러가나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뭐 소소한 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를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 일단 외국인이 오늘 샀습니다. 일단은 매수로 찍히면서 끝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매도를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매수가 들어온 게, 들어온 흐름이었고, 오전에 우리 증시의 오전의 흐름에 있어서는 철강 쪽과 이제 자동차 대표 종목들의 흐름이 강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 전반에 있어서는 또, 그 안에서 이제 최재형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결국 정치 테마주들이죠. 강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이 메타버스 테마 자체가 이제 또 정치 테마성으로 아예 들러붙는 현상이 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오전 후반부터 그리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도 나온 부분인데, 이제 정치 관련해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뭔가 행보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소소하지만 또 추가로 뭐 KT가 랑 특정 구청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여튼 정치 테마성으로서의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되면서 좀 움직인 게 좀 강했던 뭐 그런 부분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이었고, 지금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테마주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는 부분이 움직여서 뭐, 특별하게 업종적으로 분리해서 본다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굳이 본다면 오전부터 강했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 뭐, 운수장비, 그런 쪽이 움직임이 좀 화려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테마적으로는 본다면 결국엔 메타버스 내지 뭐 정치 테마, 특정 인물의 정치 테마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하락 종목은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가 되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 이후에 22도 평균선 지켜주고 시가 뜨고서 양봉을 나와줬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일 또 치고 올라가냐 아니면 그냥 조정 주냐, 만약에 뭐 미증시가 또 움직임이 변동을 또 부려서 빠지면 또 시가를 위협하는 흐름을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또 이게 시가를 위협하면서 내일 음봉이 이런 식으로, 특히나 내일 만약에 뭐 시가가 뜨던 안 뜨던 이런 식으로 적당히 뜨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패턴이 만약에 음봉이 출현한다면 지수 상황이 굉장히 뭐 패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뭐 지수가 조정을 조금 깊이 받을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를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상 뭐 말해드리지만 월봉에서의 흐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겠고, 여기가 이번 달 시가 내지 뭐 여기 고가, 요 캔들의 고가가 깨졌을 때는 여기까지도 열린다는 거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 코스피 상황이다라고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뭐 어쨌든 뭐 그런 대로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우려도 이야기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았는데, 하여튼 빵 때리고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빵 때리고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예 음봉으로서 이제 상승은 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하루였다. 코스닥은 분봉을 좀 뜯어보면 빵 치고서 그냥 아예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또 막판에 또 동시호가에서 밀어버리는 음봉도 나왔다라는 것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굉장히 힘의 균형이 팽팽한 그런 캔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러한 캔들들 그러니까 소위 몸통이 작고 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는 그런 캔들들은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윗꼬리가 더 길거나 내지 몸통이 살짝 있는데 이게 음봉이라면 하방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뭐 심지어 윗꼬리도 살짝 길고 음봉도 몸통도 색깔도 음봉으로서 그런 흔들음으로 약간 하방에 대한 그런 힘이 조금 더 강한, 심지어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봉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하방의 힘이 강한 부분도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하고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일 여기서 뭐 추가로 뭐 시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이렇게 치지 못한다면 그냥 내일은 그냥 무난하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예 편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라인 뭐 요 정도 시가 라인까지, 요 양봉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합쳐서 그냥 뭐 날짜만 찍히고 거의 뭐 별거 없는 하루가 이틀 연속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 뭐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좀 지루한 감이 있는 상황으로 어제 오늘 흘러갔고 또 어제는 좀 안 좋았다면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좀 회복이 되면서 내지 뭐 금요일과 별 차이 없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들에서 하여튼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쨌든 좀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라든지 시황에 관련된 코멘트도 뭐 장중에 계속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흥미로운 기사 있으면 링크도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